맥스웰 모츠의 성공의 법칙. 체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체면술사의 말을 진실이라고 확실하면 놀라운 능력이 생겨난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초자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체면 현상은 언제나 신비롭게 보인다. 체면은 마치 그 이상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힘처럼 보인다. 실제로 체면 참여자가 자신의 기머거리를 생각하면 마치 기머거리 있는 것처럼 행동하듯이, 자신의 고통에 무감각하다고 생각하면 마취 없이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체면에서 신비한 힘이나 에너지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바브 박사의 주장이 1958년에 제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자. 어린 시절에 이루어진 프로그래밍이나 과거 경험의 동료 집단에 대한 프로그래밍, 그리고 상상력과 자아 이미지, 자기 통제 메커니즘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우리가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체면 상태에 쉽게 빠지는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체면의 암시에 걸려 몽유병 상태에 빠지곤 한다. 퀸틴 레이놀드가 쓴 직관의 비밀스러운 힘이라는 책에서 한 체면술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객들은 제가 그들을 황홀경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무아지경에 빠져 있으므로 오히려 현실이라는 처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렸을 때 어두컴컴한 엘리베이터에 2시간 동안 갇힌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 통계나 수천 번에 걸친 탑승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두려움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수십 층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아직도 40년 전의 그 체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진실이라고 믿거나 상상하는 바에 따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결국 자신의 모국성까지. 이 젊은이의 절망감은 수천 명이 겪고 있는 좌절감을 반영하는 사례다. 그 교수는 주변 사람에게서 받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완전히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다. 사실 요즘 10대들의 자살은 미디어에는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유행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신경성 식욕 부재는 무정적인 상상이 얼마나 강한 체면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지 알려준다. 미친 내가 나를 움직인다 해서 저자 데이비드 길버트 해프터는 1998년 CBS TV 프로그램 출연했다. 자아 이미지라는 개념의 발견으로 심리학과 창조성을 드러낸 영역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미 1950년대 초부터 자아 이미지의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 책이 출판되기 전에는 그에 관한 문헌이 거의 없었다. 흥미롭게도 그 이유는 자아 이미지 심리학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컸기 때문이었다. 내 동료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당시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엿볼 수 있다. 내가 발견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기가 망설여진다니. 특히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은 더더욱 말이야.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에 대한 설명하면 터무니없는 과정이라는 말을 듣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들을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한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결과를 경험한다. 이것이 정신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법칙이다. 또한 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행동 법칙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면 상태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 이런 정신의 법칙을 생생하게 극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은 최면이 신비롭거나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단순히 각색된 환상이라고 불신하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와 신경, 움직이는 과정이다. 최면에 걸린 사람에게 현재 그가 북극에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신체도 실제로 죽은 것처럼 반응하면서 소름이 돋는다. 또한 최면 상태에 있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그런 상상력은 건설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상상력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날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적인 상상력은 시인이나 철학자, 발명가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행동에 적용된다. 상상력은 자동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목표 이미지를 제공한다. 상상력, 자동 메커니즘, 목표 이미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듯이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상상력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마음의 법칙이다. 우리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졌다. 다음 문장은 아마 이 책에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일 것이다. 인생에서 상상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가족이 손에 이끌려 나를 찾아온 어느 환자였다. 40대 초반의 미혼인 그는 정해진 일에만 전념했으며 하루 일과가 끝나면 줄곧 방에만 틀어박혀 아무것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냈다.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그 중에 어느 한 군데서도 오랫동안 머문 적이 없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의 문제는 커다란 코와 일반 사람들보다 약간 큰 귀였다. 그는 자신이 못생기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얼굴을 가져두고 생각했다. 낮에 만났던 사람들이 자신의 등 뒤에서 그가 이상하게 성공의 본능을 일깨우는 원동력은 상상력. 기분이 묘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이다. 대체 어떻게 지금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행복하고 좋은 기분을 느끼려면 먼저 원하는 목표를 먼저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실패한 경험들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경험과 사건들에 영원히 대해서 영원히 속상해야 하는 게 아니었던가?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 책을 수동적으로 읽기만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분석하고 설명하고 논쟁하고 지식으로 따지려고 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진실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실천을 통해 경험해야 한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확인하거나 느낄 수가 없다.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의 이번 개정판에도 몰츠 박사가
처음에 썼던 글 대부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원리만 여전히 태양처럼 우리를 비출 것이다. 개정판에서 수정된 부분은 많지 않으며 이 시대 독자들이 이 내용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는 측면에서만 수정을 가했다. 월츠 박사의 대작에 내가 힘을 보탠 부분은 이 서문과 맺는 말, 그리고 본문 중간중간에 자아 이미지 개선과 관련해 추가적인 지침과 설명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만 덧붙인 것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켜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바로 실천했다. 예전엔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었다. 나는 몰스 박사가 정신의 영화관이라고 이름 붙인 상상력 훈련도 했다. 눈을 감고 마치 머릿속에서 상연되는 영화를 보듯이 가장 좋았던 순간의 기억을 떠올렸다. 우승을 했을 때, 원하던 것을 이뤘을 때, 같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짚었다. 최고의 순간을 재현하고 생생히 느낀 뒤에는 스위치를 켜듯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 행복했던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러자 미래의 목표를 이룬 나의 모습을 상상할 때도 현재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또 과거에 그랬듯이 성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공 트레이닝.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5가지 기본 원칙은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하기 위해서 5가지 기본 원칙을 기억하자.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되거나 방의 전등을 켜기 위해서 전기기술자가 될 필요는 없듯이 자기 통제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천재나 신경물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할 필요는 있다. 아마도 새로운 사실에 운동, 몸무게, 목표를 설정하라. 우리의 성공 메커니즘에는 목표나 대상이 필요하다. 목표나 대상은 실제로 혹은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우리의 성공 메커니즘은 이미 존재하는 목표를 향해 작동하거나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무엇으로 목표를 인식하고 작동할 것이다. 신뢰하라. 자동 메커니즘은 대단히 논리적이다. 그것은 최종 결과인 목표를 찾아가면서 작동한다. 비록 그 방법이 분명치 않아 보이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일단 목표가 주어지면 자동 메커니즘은 그 방법 또한 제공할 것이다. 최종 결과만을 염두에 두어라. 그러면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이 목표 달성을 도와줄 것이다. 이 말은 일단 머릿속에 목표를 새겨 넣으면 아무 수고 없이도 성공 메커니즘이 저절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바라는 결과를 어떻게 성취할지 걱정하고 하지 말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실수를 하면 즉시 진로를 수정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자동적인 진로 수정은 사이버 네틱스의 수많은 장점 가운데 하나다. 학습하라. 모든 기술의 습득은 성공적인 동작이나 움직임 또는 행동이 형성될 때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루어진다. 초기 단계 이후의 심화학습과 지속적인 성공은 과거의 실수를 잊고 성공적인 반응만을 기억하고 이를 모방하면서 성취된다. 실천하라.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을 신뢰하는 방법부터 배워라. 그리고 성공 여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며 부담을 갖지 마라. 너무 심하게 억지로 시도하지 마라.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이 의식의 밑바닥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신뢰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의식 밑바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현재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그런 행동에 의해 필요가 발생할 때 비로소 작동한다. 그러므로 성공을 확신할 때까지 행동을 미뤄서는 안 된다.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다. 랄프 월도 에머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단 실천하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다. 성공 메커니즘의 5가지 기본 원칙을 명심하고 일단 목표를 설정하라. 그 목표가 다이어트 또는 반대로 살찌는 것일 수도 있다. 자신감을 회복하거나 설득력을 기르는 것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프로 세일즈맨이라면 꿈을 내지 않고 그날에 해야 할 목록을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서 목록에 적힌 것들을 완벽하게 끝마치려는 생활일 수도 있다. 골프 선수라면 완벽하게 드라이브 샷을 날리는 것일 수도 있다. 한때 배운 자기 체면이 마음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최고의 기억을 떠올리라는 가르침은 금시초문이었다. 원하는 것을 잃었을 때의 느낌은 고사하고 원하는 것을 그리 법조차 배운 적이 없었다. 나는 실패한 기분을 뼛속까지 간직한 채로 일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일상을 그렇게 살았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목표가 있었고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게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형편없는 자아 이미지가 어떻게 내 일을 저지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실패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이유는 실망, 상실, 차질, 실패를 끊임없이 되새겼기 때문이었다. 더러운 걸음으로 얼굴을 문지르듯이 나쁜 기억만을 떠오르며 스스로를 무능하게 느꼈던 것이다. 사실은 깨끗한 물처럼 내가 뭔가를 잘해냈던 기억으로 얼굴을 깨끗이 닦았어야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도 있었다. 그래, 나는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진학해서 댄 게이블 코치 밑에서 레슬링을 배우겠다는 꿈을 이뤄서 나는 에든버러 대학교로 이적해서 선수로서 입시를 확고히 하고 전국 대회에서도 우승해서 나는 한 학기 우승한 적도 있어. 나는 아인슈타인의 상상력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 있는 광대한 지식과 연결했다고 확신한다. 훌륭한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업적은 상상력을 통해서 지식, 교육, 경험, 기술 등의 한계를 넘어선 훌륭한 사례일 것이다. 원한다면 분명 아인슈타인처럼 할 수도 있다. 한계를 뛰어넘는 성공 법칙, 사이버네틱스를 활용해 자신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 1. 정확한 목록을 작성한 후에 자아 이미지를 분석한다. 2. 자아 이미지에 들어있는 제한되고 잘못된 프로그램을 구별해서 이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꾼다. 사이버네틱스는 우리 새로운 자아 이미지를 의사소통하도록 해주는 매우 실용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패형 인격을 가진 불행한 사람은 단순하거나 제멋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전에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실수투성이며 따라서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근거나 정당한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새로운 자아 이미지가 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면 새로운 자아 이미지라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경험에 따르면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은 구체적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지 몰라도 모두들 자신에 관한 진실을 깨달았다는 기분을 느낀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셀프 혁명에서 빈민가인 뉴욕 할렘에 있는 학교 체스 클럽에 대해 소개한다. 체스 클럽은 학생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데 12명 정도의 스페인계 할렘 출신인 이른바 불량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학생들은 길거리를 비하하며 경범죄나 폭력에 연루되어 있거나 마약을 한 경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 무심한 순간에 자기 이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창조적인 메커니즘 강된 우주적인 창조적인 이들이 경험한 놀라운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증언한 아가씨의 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남편은 돌 속에 보존되어 있던 희미한 화성 물고기 흔적을 판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피곤하고 머리도 복잡해서 마침내 그 일을 젖혀두고 모든 것을 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난 어느 날 그는 깨어나서 나를 붙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잠자는 동안에는 이전에 알 수 없던 부분이 완전히 복원된 물고기를 봤다고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남편은 식물에 있는 화석을 한 번 더 꿈에서 본 그 형상을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그래서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동물적인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형태로 보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직 꿈에서 덜 깬 채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침대 옆에 놓인 종이 위에다가 물고기의 특징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간밤에 자신이 그린 스케치를 본 남편은 도저히 재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화성 물고기임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서둘러 식물로 나타나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바위 표면을 파내어 숨겨져 있던 물고기의 일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윽고 전체의 윤곽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그 화석은 꿈속에 나타났던 그림과 일치했으며 남편은 어렵지 않게 그것을 분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 자괴감을 느낀 부모나 선생님은 종종 이 아이는 아인슈타인이 아니잖아요 같은 부정적인 말을 던진다. 하지만 아인슈타인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던 사실을 아는가? 연구가이자 작가인 루트 번스타인과 미셸 루트 번스타인이 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아인슈타인의 동료들은 그가 상대적으로 수학이 약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수학적인 계산이 잘 안 되었다는 거죠. 맥스웰 몰스에서 초판에 서문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 이 책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실제 적용을 목적으로 썼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려면 그 정보에 창조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책에서 몰츠 박사는 자신이 소개한 기술을 계속 연습하고 최소한 20일 동안은 판단을 보완해야 한다고 독자들에게 당부했다. 20일을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이 오늘날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또한 그런 기술을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비판하거나 효력 있는 그를 이치적으로 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일렀다. 그러면서 몸소 실천하고 몇 달 전에 맥스웰 몰츠 성공 법칙이라는 책 읽어본 적이 있나? 아니요. 좋은 책인가요? 뭐랄까
자기 개발서의 바이블 같은 책이야. 꼭 한번 읽어보게. 그리고 그분께서는 약 10분 동안 성공과 자아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그런 자신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성취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각자의 미래는 무의식 속에서 정신적인 청사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삶의 일부라고 믿는 영역에 영향을 전달해.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거나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우선 자아 이미지부터 넓혀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했어도 확실하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니.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해답이 이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찾기 시작해야 한다. 위너 박사는 저서에서 인간의 인간적인 활용에서 이렇게 말한다. 과학자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 태도가 변한다. 그는 해답으로 향하는 길의 절반은 와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목표나 성취해야 할 목적 또는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찾아내야 할 해답을 염두에 두고 창조적인 일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성취되는 시기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 만일 진정으로 사업을 의지를 갖고 있거나 강한 의욕을 가지고 문제를 더욱더 컨트롤하며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면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두뇌 속의 스캐너가 마음 어딘가 그린다는 거지. 지난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인류에 축적된 정보가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된 개인적인 차원의 기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인간의 정신을